랭킹쇼! 오, 나의 주식!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이건입니다. 이 장 초반부터 2차 전지가 또 날아가면서 이제는 황당하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역이었던 에코프로 그룹. 장 초반만 해도 80만원 에코프로가 뚫고 지나가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정말 황당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적 내놓고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이러한 흐름들 나왔었고 오늘 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여태까지 그룹주가 난리를 쳤다면 네, 오늘의 주인공은 또 LG화학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IRA 수혜와 관련해서 LG화학 본주가 지금 10% 이상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주는 더 잘 가요. 16%. 그야말로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종목이 이렇게 솟구치는 모습. 정말 사실 요즘에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곳곳에서 정말 크게 뛰는 종목들이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신 단단히 부여잡고 랭킹도 함께 들여다보고 종목 진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자, 오늘도 유튜브하고 또 전화로 저희가 진단 받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진단도 진단이지만 랭킹 뭐 할까 생각해보다가 바로 이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뭡니까? 오늘의 랭킹 공개합니다. 강풍? 강풍이에요. 아니, 지금, 많이들 느끼실 텐데,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점심 먹으러 밖에 잠깐 나갔다가 왔다가, 거의 머리를 드라이를 새로 하고 왔습니다. 바람이 말도 못하게 불더라고요. 근데 지금, 태풍급의 강풍이 불고, 여기 산불도 크게 났다고 하던데, 정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랭킹, 일간 최대 풍속의 역대 태풍 순위를 함께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네요. 야, 매미 오랜만에 봅니다. 와, 매미 정말. 많이들 들었던. 그리고 또 링링. 저건 약간 중국 느낌 나죠. 그리고 로사도 있고. 사실 이 셋은 제가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이 프라필은, 사바, 여기는 약간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근데 이게 아마 사람들의 기억마다 많이 좀 다를 겁니다. 체감되는 순위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역대급의 이 태풍 순위, 가장 최대 풍속이 높았던 태풍 순위를 함께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 투표 내용으로는 여러분 1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등을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와 함께 하나씩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와 계시냐 한 명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슈퍼봉채님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야, 태풍하면 매미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도 매미 처음 봤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워낙에 말도 안 되게 강했던 태풍이어서 그 피해도 어마어마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AHY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우리 병옥님 께서도 오셨습니다. 모트렉스에 대한 종목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역시나 메이플님, 송소님 모두 다 매미 외쳐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곧 조만간 바로 채팅창에 투표를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거기에 1위. 본인이 생각하시는 1위 종목이 아니죠. 태풍을 하나 골라주시면 진정한 되겠습니다. 맨날 종목밖에 안 나와 이게. 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나씩 좀 랭킹을 맞춰갈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5위에 랭크된 태풍 순위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5위 태풍을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열심히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종목 진단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파적이죠. 저희하고 말 많이 해주시면 저희 종목 진단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방송인지 이럴 때 여러분이 이 1시부터 2시까지 시간을 활용해 주신다면 종목 진단을 아주 영리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진단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하게 공평함을 추구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직 종목 진단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지금 870명 정도가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올라갔어요.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던 태풍의 순위. 첫 번째 루사, 두 번째 차바, 그리고 세 번째 매미, 네 번째가 프라피룬, 또 밑에 다섯 번째 여기 체크는 안 돼 있는데 여기 중에서 하나 1등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잠깐 좀 볼까요? 지금 종목 진단이 이제 슬슬 올라오네요. 아우님께서 하나 솔루션 남겨주셨고 김수현님 후석, 아주 묵직한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십니다. 다른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맞다. 오늘 그리고 랭킹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이재필 전문가하고 김영일 전문가가 30분씩 맡아주실 거니까 이분들께 진단 바꾸신 분들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문가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골라봤는데요. 네. 방금 저희가 읽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하나솔루션을 보도록 하죠. 당첨. 네, 태양광 뭐 워낙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53,500원에 비중은 5%. 비중 많이 갖고 계시진 않네요. 최근인가요? 네. 아마도 이 가격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일단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셨어요. 맞아요. 오늘 바로 매수를 하셨고 네. 주도주로 혹시 늦은 건 아닌지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네. 이렇게 고민하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지금 뭐 온통 2차 전지밖에 안 가니까 내가 이런 와중에 이거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이거 갖고 있어도 될까? 약간 의구심이 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거래 재개되고 난 이후에는 약간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체크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 하나솔루션인데요. 오늘 매수하셨답니다. 지금 잘 매수를 한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매수하신 거는 지금 뭐 그렇게 오른 상태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리는 없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뭐 전기차 쪽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부분들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걸 왜 하느냐? 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환경 때문이죠. 뭐 탄소를 줄이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전기차 시대를 빨리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 전기, 그걸 뭘로 만드느냐, 발전소에서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떼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진정하게 이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 전기차에 충전할 수 있는 그 전기 에너지, 이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부분들, 이 부분까지 연결이 돼야 진정으로 친환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심이 워낙 전기차 뭐 이쪽으로 다 쏠려 있어서 다른 쪽으로는 온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정부에서 이 친환경 쪽 태양광이나 원전 쪽을 워낙 좀 이렇게 좀 푸시를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뭐 풍력 쪽 이런 쪽이 조금 좀 소외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의 IRA 법안에도 분명히 이 친환경 쪽,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쪽 그 기업 거래 정지가 돼 있을 때 그때 나온 얘기들이죠. 미국 쪽에서 태양광 패널 뭐 최대로 좀 이렇게 하나 큐셀이 수주를 했다 뭐 그런 뉴스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실적 부분들도 뭐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원하신다라면 그 부분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뭐 62평선 자체가 지금 아랫방향으로 파란선입니다.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뭐 22평선 자체는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좁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성을 찾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려면 62평선도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122평선 자체는 좀 위쪽에서 이렇게 좀
요렇게 조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62평선이 돌아선다라면, 이 122평선 자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조급하게 생각만 하지 않으신다라면, 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오늘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뭐 지금 5%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뭐 적당하게 처음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조정받는 뭐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면 이때 며칠 전에 찍었던 저점 있죠. 자, 이 가격은 쉽게는 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때 가격이 뭐 한 47,450원 정도가 저가였었네요. 그러니까 뭐 한 48,000원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뭐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뭐 전기차 섹터에 이어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뭐 관심을 조금 받게 된다라면 6만 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시해드린 가격 그거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바로 오늘 매수하시자마자 종목 진단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빠르시네요.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진단 내용 따라서 앞으로 네. 현명한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웅님의 하나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게 사시기 전에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무조건 산거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타이밍 어떻습니까? 요걸로 봐주시는 것도 잡아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진단을 도와드리는 와중에 정말 대단한 소식이 지금 채팅창에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 뭔가요? 아, 야, 그렇죠. 네. 서담계 1년차님. 대박. 에코프로 수익률 1010%래요. 야, 이야. 가능하죠. 요즘 같은 에코프로라면. 와. 야, 대단합니다. 올 한 해 사실 에코프로 오늘 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8배가 좋게 올랐잖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와. 서당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저희도 많이 아는 그렇죠. TV도 많이 봐주셨고 네. 그렇다 보니까 기회가 한번 잘 왔었고 요걸 또 아주 잘 살리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요. 와, 네. 1000% 넘는 수익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태리님께서도 네. 언제 기회가 오느냐 하시는데 버티고 잘 버티다 보면 꼭 그 기회 있습니다. 태리님뿐만 아니라 우리 랭킹쇼 시청자분들은 정말 대박 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운 저희가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종목 지나갈게요. 네. 자, 이 랭킹 마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태풍 순위 5위에 랭크된 태풍이 어떤 태풍일까요? 최대 풍속 기준입니다. 아까 전에 링링을 말씀해 주셨던 가블레님 계셨는데 다른 분들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종목 진단 다녀오는 동안에 5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랭킹과 종목 진단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냥 신개념까지는 아니고 네.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도와드린다니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유튜브 가보겠습니다. 네. 김수현님께서 야 후성. 이거 요즘에 뭐 화제 됐던 종목이죠. 좀 전에 하나솔루션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 게 네. 가격대가 16,100원에 사셨대요. 이거 그러면 오늘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후성은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도 뭐 장중에 보합권 중심으로 등락하는데 이때가 3월 중후반 때 좀 한번 크게 한번 2차 전지 관련해서 뛰었다가 네. 이제 그 이후로 17,000원 찍고 약간은 횡보 중에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한번 더 뛸까 말까 요거거든요, 지금 궁금한 건. 그렇죠. 2차 전지 더 가냐라는 그런 대표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후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후성의 경우는 뭐 2차 전지 전해질 사업이 좀 주력인 그런 부분이고요. 또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데 냉매가스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내 냉매가스 시장에서는 국내 수요량의 한 70~80%를 점유할 정도로 거의 뭐 절대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해질 부분들은 뭐 여러 개 회사에 좀 납품을 합니다. LG 쪽에도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는 뭐 파낙시텍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특수가스를 삼성에다가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 좀 그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또 빠질 수 없는 게 과거에는 이 후성이 움직일 때 보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 친환경 관련해 갖고도 관련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차트 모양은 상당히 좀 이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모습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그래요. 2021년보다 21년도 실적이 되게 많이 좀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주가 자체는 별다른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때 워낙 좀 많이 올라서 2022년도 초 이때 워낙 좀 많이 올라서 이러고 난 다음에 좀 계속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랬다가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날이 3월 29일 수요일이었었네요. 이때 뭐 강하게 장대양선을 뽑아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때 거래량도 좀 많이 실었어요. 그 이후에 조정이 조금 있긴 했었지만요. 이 큰 가격 조정 없이 242평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지지 라인 뭐 이런 부분들은 확보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 242평선 이 부분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22평선 자체가 빨간 선이 이렇게 좀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얘기는 뭐 이 242평선이 만약에 좀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22평선은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좀 조정받는 과정 있죠. 이쪽에서는 뭐 거래량 조금씩 줄여가면서 좀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뭐 지금 이 매물 소화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잘 거친다라면 뭐 특별한 무리 없이 한 2만 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특별한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수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후성, 목표가 2만 원, 우선은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16,000원이잖아요. 네. 수익을 좀 더 내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하나 갔다 왔고요. 네. 5가지 지금 공개될 리스트, 이 랭킹 중에 5위는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네. 채팅창 투표 보고 왜 아셨을 4개밖에 건데. 없지? 막 이랬는데.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네. 자, 깔게요. 5위잖아요. 5위 공개해 주시죠. 링링. 네, 다들 아셨습니다만 링링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리스트를 처음에 보고서 링링이 한 3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왜냐면 이거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태풍이어서 네. 피해도 굉장히 강하고 셌고 그리고 풍속도 대단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5위였습니다. 야. 그럼 지금 나머지 4개의 태풍이 얼마나 강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 와. 4위부터 강력함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통상 이게 또 홍콩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홍콩에서는 약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올라오면서 세졌던 게 바로 링링. 네, 그래가지고 중형급 이상이었다라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종목 진단 다녀오는 동안 여러분, 4위에 랭크된 그 태풍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게 브라필은, 루사, 네. 그리고 차바, 매미, 요 4가지 태풍이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강풍이 많이 드는 날씨에 맞아요. 이 태풍 순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 좋다. 잘 어울리는 날이네요. 자, 여러분 4위 다시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네. 요거 답변해주신 분께 종목 진단의 기회 최대한 많이 열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평하게 안 합니다. 저희 편파적으로. 편파요. 진짜요? 완전 편파. 이런 진단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놓고 편파입니다. 네, 채팅하시면 대가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들어오라. 예. 종목 진단 해준다. 정말 이런 원색적이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갈게요. 좋습니다. 민망하네, 이거. 자, 다음 종목은 예. 전화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요. 자, 오늘. 됐는데요, 뭐. 네. 자, 오늘 도움받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그린푸드. 현대그린푸드요? 예,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요. 예? 제가 처음에 이거 산지 한 8개월 됐어요. 네,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 8개월, 되세요? 당시 매수가는 8천 얼마고요. 지금은 현재 저 가격이거든요. 1,125원이요. 11,250원이요? 예, 11,250원이요. 지금 현재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현대 그린푸드를 예. 8개월 전에 한 8천 얼마에 샀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나눴더라고요. 저 현대 GMF 홀딩스. 예. 분할했다고요? 65%고 이거가 35% 이래 나눴더라고요. 네네. 궁금해가고 이거 어제부터.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네, 비중은 혹시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예?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갖고 계세요? 3%요. 3%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갖고 계신 평균 단가 11,000원 정도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그린푸드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알아볼게요. 예.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8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고, 지금 현대그린푸드 11,000원 정도, 그리고 비중을 3% 갖고 계시다고 해요. 현대그린푸드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까요? 예, 이 현대그린푸드는 그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 이렇게 두 개가 인적 분할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지주회사는 현대 GF홀딩스라고 존속회사 그대로 남아있는 회사고요. 또 거기서 따로 떼낸 게 현대그린푸드죠. 그래서 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체 급식이나 식자재 유통 같은 것들, 그리고 외식 사업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또 마찬가지, 지금 외식 물가,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으려면 굉장히 비싸죠. 냉면 한 그릇에 18,000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그 광고하는 거 그거만 봐도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특곰탕이 아니라 그냥 곰탕도 13,000원, 15,000원 이 정도 되니까 외식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 회사 기업 내에서 조금 이렇게 급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복지 차원에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식자재 유통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 마트 같은데 이런 데서 판매하는 부분들보다 식자재 유통업체 쪽에서 하는 게 되게 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불황에 좀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봉 보고는 도저히 뭔가를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랗게 음선 두 개만 나와 있는데요. 자, 분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일단 이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업 부분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보다는 훨씬 좀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탄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 현대 그린푸드는 좀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또 기업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장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 과거에는 장부가로 평가되던 자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가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좀 높아진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라면 여기 아까 좀 찍었던 요게 10분봉인데요. 10분봉상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부분이 있어요. 51만 8천 주 정도가 불과 10분 만에 거래된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기업 분할하고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올라오면 매도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좀 추가로 이렇게 하락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럴 위험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거래됐던 저 부분, 저기에 매물대가 단기적으로는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는 차분하게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 58만 주 10분 만에 거래됐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통과한다라면 뭐 12,000원대 후반 정도, 13,000원 정도 때까지는, 근처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 조금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3,000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대그리프도 일단 좀 보유를 해 나가시다가 13,000원 정도까지 온다면 그때 매도를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000원 정도 가격 기억해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행복한, 낙천적인 목소리. 듣기 굉장히 좋네요. 아무래도 이게 진단을 받으면은, 내가 생각했던 전략도 있는 건데, 네. 근데 거기에 또 맞는 전문가의 또 지식을 또 얹어주시니까, 이게 또 확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이렇게 서로 목소리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진단, 네. 전화 요청을 저희 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화 많이 주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종목 진단, 지금 약간 뜸해진 것 같은데 종목 진단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종목 진단보다는 이제 태풍 맞추느라 약간 정신이 없으신데. 갑자기 아니 아까 벙벙님께서 프라피룬을 5위로 좀 맞춰주셨다고 하는데, 이 프라피룬 사실 저도 낯설거든요. 처음 들어보죠. 벙벙님도 처음 들어본다고 이게 뭐냐 하시는데, 이게 그 태풍이 생각보다 꽤 오래전에 왔던 태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를 떠나서 이게 얼마큼 또 회자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 풍속에 또 피해가 비례하는 것도 꼭 아니고요. 그렇죠. 네, 또 피해가면 몰라요. 자, 그러면 네. 종목 하나 더 보고 4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를 좀 같이 많이 해주셨던 아하. 가블레님. 우리 네. 가블렛님께서 가장 먼저 랭킹 그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렸죠. 정말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도와드린다고요. 지금 도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가블레님 다시 여기 와주시고요. 네. 현대위아 올려주셨는데, 예. 이분은 98,000원에 사셨어요. 98,000원. 높네요. 지금이 오늘 현대위아가 예. 12% 급등했는데 아하. 안타깝게 아직 62,000원대. 그런데 현대위아가 진짜 지금까지 고생만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높을 때 네. 재작년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정말 모처럼 두 자릿수대의 상승 탄력, 이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대위아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기대감 가져볼 만도 하겠습니다. 직접 쓰셨어요. 최장기 보유다. 네. 아하. 좀 봐주세요. 매수가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후회하지 않을 손절가. 이거 좀 약간 좀 서글픈데. 후회하지 않을 손절가? 이거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마음이 꺾입니다. 예, 가블렛님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밖에 없네요. 도와드려야 절절한 돼요. 사연에 네. 랭킹쇼 참여도 열심히 해주시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손절, 추매, 장기 보유 다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완전 열어두셨어요. 네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현대위아 어떻게 할까요? 자, 뭐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이 실적에 비해서는 좀 억울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시장이 워낙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좀 매수하신 시점이 조금 공교롭게도 뭐 굉장히 좀 고점 근처 정도, 거기서 좀 빠지는 초기 구간, 뭐 그런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뭐 더 힘드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상황은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1분기에 실적이 뭐 아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1조도 영업이익을 흑자를 못 냈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1분기에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돈을 제일 많이 번 기업은 아마 현대차가 아닐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현대자동차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주들 전부 다 실적 부분들이 잘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상황은 작년에도 실적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재작년에 뭐 불과 영업이익 1,000억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2,000억을 벌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조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현대차 실적 발표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오늘 장대 양선을 이렇게 뽑아내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벌써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크게 전에 뭐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 있었는데 거래량 자체를 좀 터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저항선이라고 요 근처에 있는데요. 이 가격대는 충분히 좀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항선은, 전고점이 위치한 자리는 한 78,900원 정도, 거의 뭐 8만원 근처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매도를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이 가격대를 좀 뚫으러 올라갈 텐데 그때 분위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적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좀 잘 나오면 이 가격도 좀 뚫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뭐 한 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이걸 갖고 이걸 뚫지는 못할 거고요. 만약에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도 실적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좀 정해드리면요. 처음에는 1차는 한 77,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되게 많이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는 것보다 이 77,000원대 뭐 요 근처까지 갔을 때 그때 보면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뉴스가 있을 거고 시장 상황이라는 게 따로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기 보유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만 하시고요. 77,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하루 이틀, 이거 갖고는 안 될 거고요. 한 2분기가 좀 지나면, 그때까지는 아마, 3분기 초입 정도, 그때까지 좀 본다라면 이 근처까지 가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7,000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1차 목표가 77,000원 정도로 보시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하반기 봐야겠네요. 77,000원 그리고 보유 의견으로 현대위아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현대위아까지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는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랭킹쇼 맞춰가고 있는데요. 태풍 최대 풍속 역대 순위예요. 여기 제일 셌던 태풍 뭔 것 같으세요? 매미, 프라피룬, 루사, 차바. 차바. 그래요? 차바가 1등? 예. 저는 좀 낯설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름이 터프해서요. 차보라고. 차보라고. 키킹 사건가요? 자, 알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 의견까지 차보로 한번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저런 식의 해석은 정말 새롭네요. 차봐. 나 한번 킥해봐. 킥해봐. 야,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공개해야죠. 4위를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태풍 순위 4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4위가 차바예요. 차바, 예. 근데 이재필 전문가는 1등이 차바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정답을 맞춰주시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차바라는 태풍이 요게 2016년에 왔었대요. 네, 그래서 56.5m/s까지 갔던 태풍인데 사실 저는 좀 낯설긴 하거든요. 이게 일본 삿포로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남단을 딱 훑고 갔다라는 그런 태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위에 랭크된 바로 이 태풍이 차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순위 한번 맞춰볼게요. 3위에 랭크된 태풍은 어떤 태풍일까요? 지금 남아있는 거 프라피른과 루사, 매미입니다. 우리 자, 봉채님께서 네. 제가 3위 맞췄어요. 3위 맞췄어요. 봉채님 정답. 아이고 정답. 네. 네.
아니, 봉태님 그럼 종목 진단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올리세요. 종목 올리세요. 시간이 닿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일단 여러분 3위를 맞춰주시는 동안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을 진단을 도와주실 두 번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강병옥님께서 네. 아까 초반에 같이 저희랑 얘기 많이 하셨죠. 어허. 야, 오늘 날아가고 있는 모트렉스. 아, 요거 자율주행 관련 대표적인 종목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모처럼 기다리다가 쭉쭉 또 뻗어주는 모습이네요. 아주 지금 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예. 17,750원에 10% 담으셨고요. 오늘 8.4%. 장 초반에 올라가나 네. 하다가 10시 지나자마자 가자 이래서 가는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모트렉스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 섹터 전체적으로 한번 더 가나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수급이 요즘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또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도 가는 건지 그렇죠. 또 우리 수급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분은 목표가 궁금하시고 수급적으로 보셨을 때도 자율주행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모터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자율주행으로 이제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자율주행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터렉스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해서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이 역사적인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디스플레이텍 같은 이런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워낙에 이제 전기차 수요의 증가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전기차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운용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충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뛰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자동차 부품 쪽과 그 다음에 충전 사업 모두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수급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전히 쭉쭉 밀어주는 수급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제 좋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앞서서 이 구간의 매물 구간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 항상 이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구간을 뚫어주어야지 제대로 된 상승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구간을 못 뚫어주거나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 또 막혀가지고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항상 반복적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구간과 그 다음에 이 이후에 현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약 25,5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결국에는 또 이 이전의 매물 구간을 어느 정도는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 전기차 쪽이나 혹은 반도체 같은 이런 주도주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새로운 스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런 이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을 동반을 하고 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트렉스가 이 더 좋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현재 구간의 매물 구간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또 이 고가 부분까지는 뚫어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현재 구간이 약 한 19,500원 구간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19,5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6,6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3차 목표가 22,500원 정도까지 차익 실현 극대화 누리시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못해준다거나 혹은 현재 구간을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 초반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대로 마찬가지로 시청자님께서도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00원, 그리고 뚫는지, 그리고 26,600원, 그 다음 올라가는 가격대까지 전부 체크해드렸으니까 모트렉스로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또 채팅창 통해서도 계속 진단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아주 바람직합니다. 좋아요. 졸파고TV님의 하이브, 장금단님의 상신 EDP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충분히 다 적응되실 때까지 설명 계속 드려야죠. 맞아요. 랭킹쇼가 괜히 랭킹쇼가 아닙니다. 네. 랭킹쇼의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랭킹에 네.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대화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종목 진단 도와드립니다. 우선권. 네.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 도와드린 종목을 또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매일 같은 분을 도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물론 좀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네.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께 실제로 매일 저희가 골라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만큼 종목 진단의 기회가 열려있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야 좀 랭킹쇼와 진단쇼가 조금 더 연결고리가 강해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해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을 더 내어주실 겁니다. 자, 예. 그럼 계속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인데요. JSA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공동경비구역인가요? 예. 갑자기. 영화? 영화. 예. 자, 요 종목이 조금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인데요. GS건설입니다. 거의 바닥권에서 좀처럼 탈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1,200원이고요. 그러네요. 예. 지금 이 JSA님께서는 24,900원에 10% 요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손실권이시고 이게 다른 종목들만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GS건설이 안 움직이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GS건설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건설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GS건설 많이 좀 내려가 있습니다. 건설주 그리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살펴주시죠. 네, 일단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시장이 건설주들이 집중을 받기가 좀 힘들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나 혹은 반도체 쪽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좀 집중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4차 산업군들, 이러한 쪽에 지금 계속해서 집중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건설주들이 도무지 집중을 받을래야 받기가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업황 자체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업황이 워낙에 좀 얼어붙어 있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이 금통위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5%로 계속해서 동결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여전히 3.5%도 높거든요. 3.5%가 기준금리면은 시중금리는 5%대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계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나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건설사들은 사실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부담이 덜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조금 실적이 안정적으로 다시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전체적으로 업황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GS건설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5대 건설사 중에는 그래도 1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 줄 것으로는 기대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니까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재 구간에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워낙에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을 지금 다 반영을 했었던 그러한 단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에는 저도 이제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에 이제 집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건설이라는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금리 환경이라든지 경기 침체 환경,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4차 산업 쪽에 수급이 몰려버리는 시장 환경들, 이런 것들이 건설사에는 많이 이제 수급이 쏠리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당분간에는 아마 이러한 이제 수급 흐름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수급이 전혀 이제 받지 못하고 그냥 일정한 수급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은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GS건설이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 한 2만 원대에서 2만 3천 원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가 돼서야 이제 다시 한번 이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줄 만한 시도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22,500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2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시청자님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차 반등이 22,500원 정도까지 나왔는데 나는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GS건설을 굳이 이제 손실을 좀 크게 보고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이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만약에 22,500원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오지 않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황 자체가 집중을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단가에서는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 시장에 지금 워낙에 2차 전지가 많이 날뛰고 있고 반도체가 날뛰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니까 차라리 이쪽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저는 이제 조금 더 수익이 빠를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반등 시 매도 후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뭐 더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니까 보유를 하시되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해보고 네.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S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 시간 많이 좀 지나갔네요. 자, 3위. 오늘의 태풍 랭킹입니다. 3위를 바로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3위 공개해 주시죠. 사바 다음에는 야, 루사. 루사입니다. 여러분, 루사는 많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정말 이 피해도 정말 컸고, 이 강도도 굉장히 강했던 태풍이었기 때문에, 정말 뉴스로도 쏟아졌던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이게 루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기 차바가 밑단을 쳤다면 네. 루사는 강원도를 친 또 맞아요. 대표적인 태풍이 되겠고 요게 또 말레이시아어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네. 이 사슴이라는 뜻의 루사라고 하니까요. 무슨 사슴이 이렇게 강력합니까? 2002년 아직도 기억나네요. 최대 풍속 56.7m/s 기록한 루사가 3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1, 2위밖에 안 남았어요. 네, 1, 2위 매미와 프라피룬. 야, 매미는 다들 아실 텐데 네. 프라피룬이 이 정도로 강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미와 프라피룬 과연 1위에 랭크된 태풍이 어떤 태풍일지 여러분 답변을 주시길 바라면서 네. 종목 진단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저희가 편파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유튜브에서 우리 슈퍼봉채님께서 아까 전에 4위 맞추셨죠? 그렇죠. 네, 4위 맞추셔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순서가 아니지만 이렇게 급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BGF 축하드립니다. 5,250원에 비중 20%. 사연이 참 기십니다. 아이고, 실적도 네. 좋고 편의점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건가요? 현금성 자산도 3천억 이상 있는 걸로 네. 아는데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힘이 잘못까지? 없는지 이거 BGF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자, 만약에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한다면 매수가에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또 수비적인 자세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BGF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BGF가 사실 이제 실적은 견조하게 좀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는 BGF 리테일, 편의점 사업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흐름이 좋은 BGA 이제 에코 머티리얼즈 굉장히 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BGA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GF 같은 경우에도 올해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견조하게 잘 나와줄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실적 좋다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 이 주목도가 있어야 되고 수급에 대한 관심도가 생겨나야지 시장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 BGF가 상당히 좀 시장의 관심도에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 오늘 거래 대금이 이제 약 5억 정도밖에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BGF의 상태는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그냥 시장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GF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오고 견조하게 이제 유지를 해줄 것으로 이제 생각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이 못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이제 움직임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일단 지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4,500원 이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또 이제 어느 정도 뚫어주어야지 4,000원 후반대까지는 노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BGF가 결국에는 이제 이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이제 흐름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는 나와 주어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급을 한번 밀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4,000원 후반대를 뚫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4,000원 후반대를 계속해서 못 뚫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해줬는데 이 4,000원 후반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길게 늘려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4,000원 후반대의 매물대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막혀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BG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실적 괜찮잖아요. 실적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견조하게 이어질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도 지금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충분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BGF는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시장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보게 되면 BGF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BGF의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업종이다 보니까 실적이 덜 나오는데 잘 올라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BG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일단 저는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반등 목표가는 4,500원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2차 목표 반등가는 4,000원 한 후반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이제 한 4,700~800원 정도 이 정도 이제 매물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못 뚫어주고 이제 이 돌파 시도를 못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구간을 못 뚫어주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제한되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BGF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등 시에 어느 정도 이제 1차 목표가 4,500원, 2차 목표가는 4,700~800원 정도 두고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도를 진행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장에 관심을 받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더욱더 빠르게 수익 만회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 BGF도 이제 시장의 관심 측면에서는 약간은 벗어나 있는 기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다른 BGF 그룹 중에서 머티리얼 쪽에서는 또 강하게 갔다라는 거 좀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자, 봉채님께서는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기 전에 이거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랭킹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랭킹 좀 아시죠? 요거 5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역대 태풍 순인데요. 프라피룬이랑 맴이랑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네. 역대 네네. 가장 풍속이 강했던 태풍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매미밖에 없어서 매미 고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네. 매미가 1위일 것 같은데. 자,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은 매미였습니다.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막 보내네요. 예, 역시 막 하는 방송. 근데 매미가 확실히 유명하긴 합니다. 다 뭐 매미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지금 1위 후보가 매미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위와 2위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역시 아이. 매미네요. 네. 매미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지 않을까요? 워낙에 떠들어댔고 우리 정말 강했고 그리고 그 피해도 어마어마했던 정말
아픔을 많이 남겼던 태풍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사진을 못 봐서 그렇지 이때 뭐 배 같은 거 뒤집히고 파도도 어마어마했었고요. 네. 또 이 매미 말고도 또 프라피룬 같은 경우에는 또 2000년 딱 그때 트릴로지가 있다고 여기 3대 태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었고 그렇죠. 이때 이제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네. 이쪽에다 빵 한번 때렸었던 그런 태풍이었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라피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매미가 1위, 프라피룬이 바로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쇼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함께해서 이런 주제의 랭킹을 같이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자, 그럼 벌써 또 저희 랭킹쇼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장 잘 대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